조세법 전문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워낙 신축 아파트 인기가 좋다 보니 분양권 거래를 하실 때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손피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손피거래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4년 11월 7일 이후로 이루어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계산법이 바뀐 줄 몰랐다가 매수자, 매도자 양쪽 모두가 세금 폭탄 맞는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피거래는 손해 지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원래 양도세는 매도자, 즉 파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분양권처럼 인기가 많고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매도자가 낼 양도세를 사는 사람인 매수자, 너가 부담해. 그럼 내가 팔게.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손피 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계산법이 바뀌는 겁니다. 기재부 조세정책과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손피 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재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 나온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거래, 즉 파는 사람인 매도자가 온전히 세금을 부담했을 때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양권을 12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다 가정을 하고 17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7억 원에서 12억을 뺀 5억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거기에 양도세, 지방세를 합한 세율 66%로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양도세 및 지방세, 즉 세금 총액은 3억 2,800만 원이 됩니다. 5억을 벌면 3억 2,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매도자가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 즉 매수자가 내도록 약정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손피 거래를 하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3억 2,800만 원을 거래 금액인 17억 원에 더해서 양도가액을 계산했습니다. 17억 원에 팔았고 여기에 3억 2,800만 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합한 20억 2,8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득가액 12억 원을 빼면 차액이 8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5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기존의 매수자가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등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계산법을 바꾼 겁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양도가액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2차까지 양도세를 부담한다고 하면 원래 거래 금액인 17억 원에다가 매수자가 지불한 양도세 금액 1차분, 2차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이 17억이 아니라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늘어나니까 양도 차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늘어난 양도 차액에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방금 한 예시에 숫자를 넣어보면 계약서 거래대금 17억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1차분 양도세 3억 2,800만 원을 더하고 또 2차분 양도세 2억 1,700만 원을 더한 합계 22억 4,500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원래 손피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였을 때는 양도가액이 17억 원이었죠. 1차분만 매수자가 부담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양도가액이 20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기존에는 여기서 계산이 끝났는데 이제는 2차분까지 더해서 22억 4,5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양도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3차분까지 더한 금액인 26억 6,6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양도세 및 지방세 금액이 1차분만 계산했을 때는 5억 4,500만 원인데 전액을 부담한다고 계산했을 때는 9억 6,600만 원으로 4억 원이 넘게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반드시 실제 지불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금이 배로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1차분 세금만 합산해서 양도세가 계산되는 줄 알고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약정을 했다가
증빙 자료가 없으면 배로 세금이 늘어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자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분만 양도가액에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던 매수자가 나는 1차분만 부담하겠다라는 의미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남는 줄 알고 팔았는데 세금 빼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모두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팔고 남는 게 있는 건지, 매수자는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이 분양권을 살 가치가 있는 건지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불분명하게 문구를 적어두면 나중에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 검토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세 세금 부담액이 늘어나면 다운 거래를 해서 신고를 하자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다운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담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무과소신고세액의 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일수당 0.022%씩 붙고 비과세내 감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게 될 수 있으니까 다운 거래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오시면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바뀐 줄 몰라서 이렇게 신고를 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법이 워낙 어렵고 자주 바뀌기도 하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선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문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요건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